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권고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등 규제를 없앤다고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위험 등급이 기존 높음에서 중간 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입원 환자의 꾸준한 감소가 하향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들이 이번 학년도부터 전교생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아침과 점심이 제공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가뭄 타개를 위해서 80억 달러 규모의 가뭄 해소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책임자로는 안토니오 비아랄고사 전 LA 시장이 임명됐습니다. 남가주 일원에서 아파트 렌트비가 크게 올라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세 대학이 최근에 공개한 신입생 현황에 따르면 한인 학생들이 인도계, 중국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합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 급등세가 한풀 꺾였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작 시장 물가는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일 경제 관련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관하기는 이르다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계속돼야 한다는 연준 인사들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이후 출마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1월 중간선거와 관련된 정치 광고 지출 비용이 역대 최대인 1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4년 전 중간선거에 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수사국 FBI의 압수수색 대상에 핵무기 관련 기밀 문건이 포함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신시내티의 연방수사국 FBI 지부 건물에 침입하려던 무장계원이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이 남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은 제외됐습니다. 충청과 전북 지역에서 특히 농경지와 작물재배 시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는 농민들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세인트루드 챔피언십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데니 메카시 선수 등이 9언더파 공동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아직 티샷 하지 않은 김시우 선수는 8언더파 공동 3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홈런 사이클링에 나왔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유망주 챈들러 레드몬드가 1점, 2점, 3점 그리고 말루포를 한 경기에서 모두 터뜨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2.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이 CDC가 정하는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등급이 중간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 7월 14일 높음으로 상향 조정된 뒤 약 한 달 만에 다시 중간 등급으로 내려왔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등급이 중간으로 하향 조정된 것은 입원 환자 수 감소 때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환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으로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LA 카운티의 지난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수는 10만 명당 9.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턱걸이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바바라 파레어 보건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등급이 중간 단계로 낮춰졌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 학교 개학 시즌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 서부 지역의 가장 큰 교육구인 LA 통합교육구가 개학하는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건국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학교에 등교하지 말 것을 강조했으며 학교 내에서도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통합교육부는 학교 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을 대폭 완화한 상태에서 개학을 맞습니다. 통합교육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물론 매주 실시하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도 폐지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등급이 높음으로 격상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방역 수칙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LA 카운티는 이와 관련해 방역 수칙 강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베벌리 힐즈나 파사데나, 롱비치 그리고 엘세군도 등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카운티 정부가 해도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등급 무용지물이죠. 따르지도 않는 걸 왜 하는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4,345명, 사망자 수는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이제 1,100명대 밑으로 떨어져 1,0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와 관련해 권고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등의 규제 조치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관련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입니다. CDC는 바이러스 노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행했던 6피트 거리두기를 더 이상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6피트 거리두기는 코로나 대유행 초기 때부터 권고했던 조치입니다. CDC는 또한 접촉자 추적은 병원이나 요양원까지 고위험 집단으로 제한하고 고위험 집단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정기적인 테스트도 강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에 노출됐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면 격리 조치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서로 다른 교실에 있는 학생들끼리 섞이지 말라는 권고가 없어지고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 교실에 있기 위해서는 정기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했던 이른바 테스트 투 스테이도 삭제됐습니다. 다만 CDC는 일부 조치는 이전처럼 같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밀접 접촉자는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소 닷새간 집에 머물고 열흘간은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열흘간 격리하며 면역 체계가 손상됐을 경우 격리 해제를 의사와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격리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되면 다시 격리 후에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남가주 일원에서 렌트비가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과 건물주 간의 갈등, 이로 인해서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달 가주의 아파트 렌트비를 최대 10%까지 올리는 것이 허용되면서 세입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세입자들로서는 덩달아 뛴 렌트비는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운 내 세입자들은 현 시점에서 가파른 폭의 렌트비 인상은 건물주의 갑질이라며 이래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 세입자들로부터 렌트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건물 모기지를 비롯해 건물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손해분을 상쇄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세입자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근 많은 한인 세입자들이 건물주와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한미연합 중재조정센터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윤일의 한미연합회 중재조정센터 변호사는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쌍방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이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분할 상환을 허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액수를 감액을 하는데 합의를
때 뭐 그런 대신에 뭐 기간을 조금 조정을 한다던가 그런 다양한 타협안이 있기 때문에 렌트비 인상에 대한 분쟁은 결국 렌트 계약서에 기록된 내용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윤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은 일부 세입자들이 본인이 사인한 계약서에 렌트비 인상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런 저희가 상담을 받아보면은 대부분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렌트 계약서인데 렌트 계약서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열의 9이세요. 가주는 연간 아파트 렌트비 인상폭을 5%에 인플레이션 플러스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수년 전 마련했는데 최근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팩터를 플러스하면 최대 10%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한 LA시는 시당국의 로컬 렌트 컨트롤 규정에 해당되는 아파트의 경우 렌트비 인상이 허용되지 않지만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 건물은 최대 연 10%의 인상이 가능해지다 보니 최근 렌트비 인상 폭탄을 맞은 세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존킴 아시안 정의진흥협회 변호사입니다. 최고 10%로 제한을 둬가지고 그러니까 만일 그게 뭐 3.5%가 나왔다 그러면은 8.6%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8.6%를 적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낮은 거를 적용을 해야 되니까.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들이 2022-23학년도부터 전교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이 소식은 정윤호 기자입니다. 가주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2022-2023학년도부터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무료로 아침과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유니버설 밀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립학교들은 전교생들에게 무료 아침과 점심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납된 학생들의 급식비도 모두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돼 캠퍼스로 복귀하면서 가주에서 학생들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교생에게 무료로 런치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학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새학년이 시작되면서 가주는 기존의 프리밀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 저녁에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에 재학하는 학생 모두에게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거주지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프리밀을 제공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개빈 뉴섬 주지사는 공립학교들이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단발성 기금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는데 이 조처가 유니버설 밀 프로그램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페리스 지역에서 화학물질이 대거 쏟아지면서 215번 프리웨이가 전면 폐쇄되고 이 일대는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이 프리웨이와 평행을 이루는 철도의 레일카 탱크에서 화학물질이 쏟아졌다는 신고가 보고됐습니다. 쏟아진 화학물질은 스티렌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티렌은 라텍스와 합성 고무를 만드는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데 과열돼 폭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레일카 탱크에는 약 1000파운드의 화학물질이 담겨 있었으며 드론을 통해 본 결과 탱크가 너무 뜨거워서 아직 당국이 탱크에 접근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탱크 안 화씨가 300도 이상 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해져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벤 뷰렌 블루버드와 라모나 익스프레스웨이 사이 215번 프리웨이는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고 인근 170여 가구에는 이 폭발 위험성 때문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이 일대 기온이 100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돼 일이 마무리되는데 이 화학물질을 모두 처리하는데 최대 사흘이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가뭄을 타개하기 위한 절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절수 방안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과 물 보존을 향상하고 기후변화 속도에 맞춰서 약 840만 가구가 사용할 만큼의 충분한 물을 확보하도록 수도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상과 지하수의 저장 용량을 400만 에이커피트까지 확장시키고 평균 지하수 충전을 50만 에이커피트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최소 80만 에이커피트의 폐수 재사용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바닷물의 소금기를 제거하고 폭풍 후에 쓸려가는 진흙탕물도 재활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서 지금부터 미래에 사용해야 할 물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지금 홍수 등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죠. 미국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사막,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이 데스밸리, 사막을 보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데스밸리에서 홍수가 발생한 확률 10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라고 기상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진흙물이 쉴 새 없이 넘쳐흐르는 이곳은 놀랍게도 사막기후인 미국 데스밸리 국립공원입니다. 1년치 강우량의 75%인 40mm의 비가 3시간 만에 쏟아진 겁니다. 이례적인 폭우에 차량과 호텔이 침수되고 도로 곳곳이 파손돼 데스밸리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1000년에 한 번 발생할 폭우에 국립공원 측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It's always rare when it rains here in Death Valley. So we recognize this was a unique event, but it quickly became apparent that this was a heavier rain than usual. And so pretty quickly you started to see flooding along, some of the canyons and going over roadways. 위성 사진이 찍은 데스밸리 사진을 보면 홍수 피해가 더욱 확연합니다. 오른쪽 사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홍수가 난 곳으로 광범위한 범람이 확인됩니다. 국립공원 측은 8월 평균 강우량이 2.5mm에 불과한 데스밸리에 이 같은 폭우가 쏟아질 확률은 0.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It does mean it is a rare event. There is a 0.1% chance of this happening in a given place in any given year. 앞서 지난 6월에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로 폐쇄됐습니다. 공원 내 하천 수위가 4.2m까지 올라와 100년 전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였습니다. 최근 미국 중서부 지역을 휩쓸고 간 홍수는 켄터키주 37명, 미주리주 2명의 사망자를 남겼습니다. 잇따르는 자연재해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조만간 미국 하원은 기후변화 대응에 역대 최대 규모인 480조 원을 투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존슨앤존슨 즉 J&J가 오늘 아침 내년부터는 전 세계에서 활석을 포함하고 있는 베이비 파우더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철수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존슨앤존슨 J&J는 이미 2년 전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석을 함유한 베이비 파우더가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 속에 수천 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베이비 파우더의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J&J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판매를 계속해 온 것입니다. 앞으로 베이비 파우더에는 활석 대신 옥수수 전분을 사용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활석을 함유하고 있는 파우더는 성면이 들어있어서 여성 위생을 위해 사용할 경우 난소암, 폐, 기타 기관을 공격하는 암, 중파종을 유발한다는 주장으로 J&J는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J&J는 활석에 대한 의학 연구의 압도적 다수는 활석을 함유한 베이비 파우더가 안전하고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암 유발 논란으로 활석을 함유하고 있는 이 J&J의 베이비 파우더에 대한 수요는 크게 떨어졌고 회사는 북미 지역에서 베이비 파우더 제품을 전부 철수시켰습니다. 한편 활석 함유 파우더에 성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J&J의 내부 회사 기록과 재판의 증언 또 기타 증거에 따르면 적어도 1971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원료 활석과 완제품 분말이 소량의 성면에 대해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 12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어제만큼 덥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에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이 반복되겠고 다음 주 수요일쯤에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면서 낮 기온이 조금 내려앉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9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3도, 6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103도, 72도, 해안 지역은 77도, 66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고 점차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5도, 낮 최고 기온은 8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불친절하고 예의 없는 도시 어딜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니면서 야 정말 여기는 사람들 너무 불친절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하셨던 도시 있으십니까? 네. LA입니다. 1위는 뉴욕이고요. 2위는 LA입니다.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무례한 도시 1위 뉴욕, 무례한 도시 2위 LA였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서베이몽키가 2천여 명의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뉴욕과 LA가 1위와 2위, 그리고 워싱턴 DC가 3위, 시카고가 4위, 보스턴이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는 50대 대도시를 목록화해서 응답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무례한 도시 5곳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뉴욕이 34.3%, LA가 19.7%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이 이번 조사 참여자들로부터 가장 악평을 받은 데 대해서 예절 문화가 다른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인종 모여 사는 거 LA도 빼놓을 수 없죠. 한편 매거진 트래블 레저가 최근 발표한 미국에서 가장 무례한 도시 1위는 마이애미가 차지했습니다. LA도 역시 5위 안에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캘리포니아 발급자가 증가해 지난달에도 24만여 명이 신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는 지난 8월 1일을 기준으로 1382만 3,852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리얼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1일에는 11만 3,871명으로 조사됐지만 연간 270만 5,781명이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리얼 아이디 신청을 원하면 웹사이트를 방문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업로드하며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후 방문한 날에 DMV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DMV는 내년 미국에서 비행기를 탈 생각이라면 리얼 아이디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미루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연방정부 기준에 맞춰서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에 발급하는 새로운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입니다. 시행일인 2023년 5월 3일부터 공안 탑승 검색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에 여권을 제외하고 유일한 신분 확인 수단이 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중심으로 하는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한국어반 개설 공립학교가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한국어반 개설을 지원하는 LA 한국교육원은 직전 학기 기준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한국어반이 개설된 공립학교는 총 77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가 15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36개 정도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가을 학기에는 플럴튼에 있는 라구나 로드 초등학교와 샌디에고에 있는 한 고등학교도 추가로 한국어반이 개설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어반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해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수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 증가가 뒷받침됐다는 해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총영서관이 오는 17일 수요일 정오부터 1시까지 8월 월간 법률 상담소 행사를 줌 웨비나로 개최합니다. 샬롬센터 이지락 소장이 주택자업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차압의 위험으로부터 집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안내하게 됩니다. 이날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서 약속어음과 신뢰증서, 상의 서명의 의미, 그리고 차압을 예방하는 방법, 타임라인 알기, 차압의 위험으로부터 집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석을 원하면 이 줌 미팅을 통해 접속하면 됩니다. 현 제임스한 LA 한인회장 임기가 올해 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차기 LA 한인회장 선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정관 및 선거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한인회는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정해졌던 정관 개정위원회가 최근 정관 및 선거 규정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검토 작업에 착수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 여부와 방향 아직은 모릅니다. LA 한인회 측은 정관 개정위원회가 검토 및 개정 작업을 9월 말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1일 시작된 현 제임스한 제35대 회장의 임기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 이번 선거는 제36대 회장을 뽑는 것입니다. 안 회장도 선거를 통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보수공사로 인해 일주일 동안 폐쇄됐던 210번 프리웨이가 다음 주 수요일인 17일부터 일주일간 다시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샌게브리얼 리버 다리에 경첩을 교체하고 콘크리트와 보강 철근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600번 프리웨이와 어윈델 애비뉴 사이의 동쪽 방면 모든 차선은 17일 오후 10시부터 23일 오전 5시까지 통행이 금지됩니다. 서쪽 방면은 3차선으로 운행될 예정으로 병목 현상이 예상됩니다. 교통당국은 운전자들에게 10번이나 60번 프리웨이를 대체 수단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가다리,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지어놨던 유가다리에서 불법 행위가 잇따라서 폐쇄됐었죠. 이 다운타운의 새로운 골칫거리,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놨더니 골칫거리가 됐었습니다. 이 다운타운 유가다리가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많이 감소했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함정 단속 등을 벌여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을 적발해 유가다리가 다시 조용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트 디스트릭과 보일 하이츠를 잇는 유가다리는 지난달 10일 개통된 뒤 자동차 쇼, 그래피티 낙서 등이 잇따랐고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LA시가 헐리우드 지역에 20만여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순찰 인력을 확대합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는 지난 회계연도에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미 순찰 확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시의회가 지난 10일 LA 경찰국 할리우드 경찰서에 21만 6천 달러 자금을 지원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것은 헐리우드 일대의 시프트, 즉 순찰조를 추가하는 데 투입돼서 결과적으로 더 자주, 더 많은 경관이 순찰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올림픽 경찰서는 현재 데이워치, 미드데이, 미드 이브닝, AM워치 4개의 시프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스탠포드 대학교 화장실에서 성폭행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매년 이어지고 있는 학교 내 성범죄로 인해서 대학 캠퍼스 및 기숙사가 학생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또 기숙사로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 불안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공공안전부는 성폭행 피해 여성이 지난 9일 오후 5시 스탠포드 대학교 윌버홀 근처 주차장에서 한 흑인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받고 인근 화장실로 끌려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스탠퍼드 대학 소속 학생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무장견이 연방수사국 FBI 신시내티 지부 건물에 침입하려다가 실패하자 달아나던 중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최근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서 논란이 거센 가운데 당국은 이 남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전 9시 15분경 FBI 신시내티 지부의 한 남성이 방문객 출입구를 통해 진입하려다 경보가 울리자 달아났습니다. 이후 남성은 고속도로로 탈출했지만 경찰은 고속도로를 양방향에서 통제하고 추격했고 방탄복 차림의 이 남성은 오하이오주 외곽 지역에 이르러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으며 수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오후 3시경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현지 사법당국에 따르면 이 무장괴한의 신원은 42살의 리키 시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총기 옹호론자들은 총기를 지니고 있으면 자기 방어가 가능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정반대라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에는 현재 인구보다 더 많은 총기가 보급돼 있고 총기 소유 규제가 갈수록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휴대하게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이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게 한 뉴욕주 주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도 소개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와 듀크 대학교 합동연구팀은 지난 40여 년 동안 주요 대도시에서 일어난 범죄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기를 휴대하는 이가 많아지면서 범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에도 함께 증가해서 강도의 총기 사용이 평균 32% 늘어났고 총기가 동원된 폭력 사건도 29%가 많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총기가 많이 보급될수록 총기 도난 건수는 늘어났고 경찰의 폭력 사건 범인 검거율은 낮아졌습니다. 총기 소유권이 신장하면서 무장한 착한 사마리아인이 범인죄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근거가 없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사실을 호도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의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5번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 현재 사고 처리 작업으로 인해서 두 번째 레인 통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5 사우스 방향입니다. 윌밍턴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405 노스 방향 라티에라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710번 노스 방향입니다. 아틀란틱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롱비치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클로버필드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두 번째 레인 차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405 사우스 방향입니다. 칼슨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경제지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죠.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 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 이제 끝난 것, 인플레이션 최고점, 물가 상승 최고점 모두 찍고 이제 살기 좋아지는 거 아니냐.
물가 급등세가 한풀 꺾였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낙관은 이르다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계속돼야 한다는 연준 인사들의 강경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세가 한풀 꺾였다. 언제 내려가느냐라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상당히 큽니다. KBS입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인 6월과 비교해 0.5%가 하락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한 달 전 대비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20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9%가 떨어진 덕이 컸습니다. 1년 전 대비로는 9.8%가 올랐는데 여전히 높지만 6월의 11.3%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크게 둔화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가 하락세로 가면 일단 소비자 물가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안심은 일러 보입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진 영향이 큰데 유가가 지정학적 변수로 언제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입니다. It's not going to be a straight line, I'm sure. There's going to be ups and downs and all arounds, and there's going to be disappointments. But I do think we're going to feel a lot better about inflation, a year from now. 공격적 긴축과 관련한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강경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물가를 잡기 위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4.4%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고, 시카고 연은 총재도 물가 상승률을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선 올해, 내년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We were behind the curve, so we just needed to raise rates very quickly and good too. So I think we're well positioned now for a couple of different turns of the data over the next few months, and so we'll be paying attention.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 올라버린 물가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물가는 지금 고점에서 조금씩 계속해서 오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연방우체국 USPS가 여름 휴가철 한시적으로 우편 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USPS는 휴가철 성수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편물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USPS는 성명을 통해 한시적인 요금 조정은 성수기의 추가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USPS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편규제위원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오는 10월 2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패키지당 25센트에서 최대 6달러까지의 가격이 인상되게 됩니다. 지난달 미국 우표 가격은 2센트가 인상돼 퍼스트 클래스 등급에 편지를 붙이는 비용은 60센트가 됐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CNN 방송은 소비자 물가가 40여 년 만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만한 가격 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에서 역사학자들과 화상으로 비공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역사학자들과 토론을 했을까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주제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진 와중인 지난 4일 역사학자들과 2시간 반가량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격리 상태인 바이든 대통령은 번개와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화상으로 함께 토론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모임에는 퓰리처 수상자인 엠 애플바움을 비롯해서 바이든 대통령 연설문 작성자인 존 미첨, 션 월렌츠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 등이 함께했습니다. 모임의 대화는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는 국제 정세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어졌다라고 참석자들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역사학자들과 대화하는 것 드문 일은 아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24년도 차기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과 정치적인 우군들을 인용해서 11월 중간선거 이후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계획을 준비 중이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복귀한 아니타 던은 대통령은 재출마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며 그가 하는 말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드릭 리치먼드 백악관 선임 고문도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가 재출마할 경우 트럼프를 이길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의 생각은 옳다며 명백히 우리의 가장 좋은 후보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민주당원 대다수가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 대신 다른 인물을 차기 대선 후보로 선호한다는 최근의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도전 결의가 더욱 굳어지는 모양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주변 인사들은 최근에 입법, 경제, 외교 정책적 성공에 고무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막는 데 전념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작하고 있죠.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에밀리아노 그리오 선수가 지금 9언더파, 그리고 미국의 데니 메카치 선수가 9언더파 공동 선두로 지금 11번 홀, 12번 홀 이렇게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김시우 선수는 아직 티샷 하지 않았는데요. 김시우 선수가 어제 1라운드 마쳤을 때 공동 선두였죠. 김시우 선수와 JJ 스파운 선수가 공동 선두였는데 지금 8언더파 공동 4위에서 아직 티샷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훈 선수가 6언더파 공동 7위에서 현재 11번 홀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골프 KPGA 코리안 투어 우상종합건설 오픈 2라운드가 열린 현지 시간으로 12일 전남 영암군 사우스프링스 영암 카일 필립스 코스에는 평일인데도 갤러리가 제법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러리 주차장과 클럽하우스로 가는 대형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적게는 10여 명, 많을 때는 30여 명의 갤러리가 하차한 것입니다. 이 전남 지역에서 코리안 투어 대회가 열리는 일이 많지 않아서 또 수준 높은 프로 선수들의 샷을 감상하려는 골프 팬들의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적잖은 팬들은 출전 선수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메이저리그는 아니고 마이너리그가 화제가 됐었죠. 마이너리그 AA에서 한 타자가 1점, 2점, 3점 그리고 말루 홈런까지 치는 사이클링 홈런이라는 진기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스프링필드 카디널스, 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마이너 팀인 스프링필드 카디널스의 레드먼드 선수입니다. 레드먼드입니다. 5회 2전 홈런으로 시작했습니다. 6회에는 말루 홈런이 나왔고 7회 솔로포를 쳐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3점 홈런이었는데 8회 기회가 왔고 결국 3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5, 6, 7, 8회에 걸쳐서 홈런 사이클링 히팅을 달성한 것입니다. 마이너리그 역대 두 번째고요. 메이저리그에 없는 진기록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어느새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축구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을 노리는 한국 벤투호의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개막일은 11월 20일. 중동의 무더위를 피해 처음으로 겨울에 열립니다. 개최국 경기 뒤 개막식이 열리는 관례에 따라 예정보다 하루 당겨졌습니다. 전통 모직 목도리를 나타낸 무한대 모양의 공식 로고, 역시 전통 의상을 입은 양탄자 마스코트는 중동 문화의 특징을 담았습니다. 10회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한 벤투호의 목표는 16강 진출. 16강에 올라간 건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두 번뿐입니다. 벤투호는 11월 24일 우루과이전을 시작으로 28일 가나, 12월 3일에는 포르투갈과 만납니다. 규정이 바뀌면서 대표팀 인원은 26명으로 3명 늘어납니다. 월드컵을 나갈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완성체가 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은 시대를 풍미한 호날두와 메시의 마지막 무대가 될 전망. 가레스 베일은 고국 웨일스가 64년 만에 본선에 오르면서 처음으로 월드컵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랑스러운 EPL 득점왕 손흥민이 이끄는 벤투호의 16강 도전이 성공할지 지구촌의 축구 축제를 앞두고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2022년 8월 1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 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